네, 이번 주의 주제는 이제 코어 운동이고요. 그 코어 운동의 예시로 그 프론트랙 캐리에 대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프론트랙 캐리. 코어 운동이라고 하면은 사실 프론트랙 캐리를 별로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조금 내용이 궁금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스타트 한번 끊어주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아마 수업 시간에 코어 운동을 안 하시는 선생님은 없거나 굉장히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권현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코어 운동 좀 활용하시지 않나요? 코어 운동은 사실 거의 디폴트 값이죠. 그렇죠. 세션을 구성해서 코어 트레이닝은 기본값으로 두고, 실제로 저도 트레이닝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이 부위별로 따로 나누는 거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지금 말하는 이 코어에 대한 부분은 아예 트레이닝으로 따로 빼서 좀 접근을 하거든요. 물론 코어를 어느 하나의 부위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중심화를 위한 그러한 트레이닝은 항상 좀 따로 빼가지고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음, 그러면은 광렬쌤이 뭔가 코어 운동을 하면서 네. 조금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음, 음,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원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는 데 초점을 좀 많이 두시는 분들도 있고 음. 또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호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빠른 어떤 리플렉스 이런 반응을 할 때 그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철벽 같은 강철 같은 몸통을 만들기 위해서 코어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물론 뭐 목적에 따라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강렬쌤이 생각하는 코어 운동의 기본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와, 어, 저는 코어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이 안티라는 개념을 좀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아, 안티. 좀 버틴 거에 대한 부분을 가장 좀 강조를 하는데, 이게 버틴다라고 표현을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히 스태틱한 거, 정적인 거를 조금 생각하는데, 제가 좀 접근을 하는 안티라는 개념은 복부에 힘을 준 상태 혹은 뭐 이 몸통의 안정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 자체를 가지고 저는 안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쉽게 표현하면은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움직임을 주는, 근데 그 움직임을 버텨내는 그러한 컨셉의 코어 트레이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제 실제로 현장에서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 풀어보자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버틴다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외력이 들어갔을 때 그 외력의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계속해서 반응할 수 있는 버티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액티브한 버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맞나? 네, 저는 그렇습니다. 딱 가만히 버티고 있는데 뒤에서 밀면 뒤로 밀고 앞에서 밀면 앞으로 밀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아우, 계속 버티는 능력. 그렇죠. 이거는 제일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 대학원 다닐 때 그 판자비라는 학자 아, 있죠. 그 그렇죠. 논문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논문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 비교 분석한 그 자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스테빌라이징 존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안정화를 만들어내는 그 존 자체가 넓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코어 트레이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조금 접근했던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좀 많이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트레이닝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용을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코어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일쌤이 코어 운동을 어떠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들어봤고 한번 오늘의 주제에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프론트랙 캐리를 하기 앞서서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코어 운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가지 있잖아요. 이제 복행근,
이제 전면부 내지 또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겉면을 3D로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척추 공간 사이사이에 다혈근이라는 친구들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횡격막, 아래쪽에서 골반저근,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고, 그 위치에 맞게끔 다들 역할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저는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행근은 두르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른 것들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압력을 주는 복압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혈근은 척추 공간 사이사이에 있기 때문에 척추의 포지셔닝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횡격막은 이제 위에서 폐 호흡을 컨트롤하면서 이제 호흡에 관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골반저근은 아래에서 장기가 밑으로 쏟아지는 거를 방어를 하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좀 배웠어요. 근데 이게 또 압력이랑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복행근 운동으로 제일 많이들 하시는 운동이 드로우인 또는 할로잉이라고 하는 그런 호흡법을 많이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로도 그 이 운동이 유행을 하게 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공신력 있는 연구는 폴 허지스라는 그 호주 물리치료사가 이제 복행근이 활성도가 이제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행근이 조금 나중에 활성화가 되는 사람들이 좀 이제 허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 허리 아픈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이런저런 동작을 이제 시켜봤더니 이제 배꼽을 끌어당기는 호흡을 했을 때 복행근에서 근전도가 제일 높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시켜봤을 때, 아니면 다른 동작을 시켰을 때 통증이 굉장히 많이 경감이 되더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강렬 쌤도 그런 식의 내용으로 이런 할로윙에 대한 내용을 혹시 접하셨었나요? 그렇게 접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할로윈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실 현장에서 많이 적용을 안 하는 거는 조금 거의 보편화에 따라야 되나요? 아, 그런 느낌을 전 많이 받아요. 실제로. 트렌드가 이미 그렇게 됐나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운동도 있나요? 왜냐면 사실 저는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그런 운동들을 꽤 많이 강의 때 들었던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은 좀 이제 배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혹시 동작들이 좀 있을까요? 동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호흡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코어 활성화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두 가지 제일 많이 비교하잖아요. 할로윙이랑 이제 브레이싱이랑. 이 그렇죠. 할로윈 개념이 어찌 보면은 재영 쌤이 지금 말한 것처럼 뭔가 되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뭔가 이거를 좀 더 많이 중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필라테스랑 조금 접근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그 반대되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브레이싱 관련된 게 가장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즘은 트렌드는 조금 브레이싱으로 좀 넘어왔다 하는 게 이제 광렬쌤의 어떤 견해인가요? 제 생각은 아, 뭐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하겠지만 제가 음.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 저는 사실, 어, 수업을 여기서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강사가 저 혼자라 가지고 트렌드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복행근의 어떤 단독적인 활성으로 제일 많이 이용되던 게 이제 할로잉이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할로잉이 그런 효과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특히나 어떤 여러 복합적인 동작에서 특히 복행근이 많이 꺼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복행근을 먼저 활성화시켜주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환자에 한해서. 근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통증이 경감이 되고 나서도 끝까지 이 운동을 고수하기에는 굉장히 운동 강도가 낮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많이 활용하는 동작과 운동 동작이 가까워야지 그 동작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 우리의 몸에 오래 남느냐 아니면 스쳐 지나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이제 학습이 된 건지 적응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학습이 된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내 몸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젓가락질 열흘 동안 안 한다고 젓가락질하는 거 까먹지 않듯이. 근데 스쿼트나 이런 운동 동작은
이 운동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지 않으면 운동에 관심이 없는 고객에 한해서는 이런 동작을 좀 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학습이랑 적응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할로잉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꼽을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일상생활로 처리시킬 운동으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나중에는 운동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복행근, 다혈근, 뭐 횡격막 이런 데 다 초점을 하나씩 두고 코어 운동을 시키고 싶은 이제 시점이 오잖아요. 아 뭔가 이제 타지 말단 근력은 이 사람들이 세니까 코어 운동도 한번 시켜줘야겠다라고 했을 때 아 과연 그럼 할로잉 호흡을 이 스쿼트 250kg 드는 사람한테 시켰을 때 이게 과연 이 사람한테 뭔가 납득시키거나 운동 효과가 들어갈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광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석사 논문을 이거 브레이싱 이거로 썼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전 그 논문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어찌 보면 이제 퍼포먼스나 파워를 이제 뭐랄까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 할로윈 호흡 자체가 어찌 보면 불리한 거는 사실이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피트니스 현장에서 진행하는 그런 동작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셀 수도 있겠지만 좀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코어 운동인 프론트랙 캐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팔도 많이 꽂았어 또. 여기까지 가서 뭐 만약에 내가 이 동작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거나 종료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익숙하면 도는 동작을 통해서 또 여러 면에서 근육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거는 동작까지 가면은 이 프론트랙 캐리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혹시 이런 운동 해보신 적 있나요? 동작은 봤어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솔직해야 되니까. 네?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아, 동화한 데 있어서. 일단은 동작을 할 때 좀 중요한 거는 저는 뭐 만약에 이제 보고 해보고 싶으신 분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면은 내가 회원이 렉에서 바벨을 들어가지고 일단 어느 방향으로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바벨을 내려놓을 만한 여건이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센터에 렉이 있는데 바닥이 마룻바닥이야. 근데 일단은 덮어놓고 시켰는데 바벨을 뽑아서 들고 앞으로 갔어. 근데 이 회원이 뭐 뒤로 도는 것도 안 되겠고 후진도 안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내가 받아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건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고객이 유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뭔가 드랍 매트를 깔아놓거나 안전하게 조금 바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단이 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약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프론트 스쿼트를 한 100, 140kg 정도를 원RM으로 아마 좀 가깝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 캐리 운동을 해보니까 20m를 제가 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도 10m로 무게는 그래서 120kg 정도까지 그러니까 자기 원RM의 90%에서 95% 정도 하면은 조금 강도 높게 프론트랙 캐리가 되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다른 복근 운동이나 좀 숨찬 운동이랑 연계해서 컴파운드 세트로 간다고 하면은 좀 고려해서 80% 정도 내지 뭐 처음에는 70%요 사이 강도를 조금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약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좀 추천하고 혹은 좀 좋아하는 어찌 보면 재영쌤이 현장에서도 제일 좀 애정하는 운동이니까 가지고 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이유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는 저는 척추의 가동 범위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모멘텀이 엄청 커지거나 아니면은 이 움직임 각이 커지면은
저는 그건 실제로 글로벌한 머슬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동작이 돼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윗몸 일으키기나 아니면 할로우 홀드 동작이나 레그레이즈 같은 동작들. 그 사지 말단이나 우리 몸이 굉장히 큰 가동 범위로 움직이잖아요. 아니면 굿모닝 같은 동작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척추가 숙여졌다가 일어나는 각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이 움직임 조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스트렝스닝에 대한 개념이 엄청 커지는데, 이 캐리류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무거운 바벨이 우리 몸에 딱 붙어 있게 되고 사실상의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발 왼발 교차로 걸으면서 약간의 뒤뚱거리는 움직임에 대해서 적절하게 리플렉스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뭔가 스트렝스보다는 반응에 대한 자극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일단 저는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여자의 팔꿈치 모양이 지금 프론트랙 포지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팔을 이렇게 든 게 팔의 굴곡인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팔을 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커플 모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이제 견갑골의 후방경사. 왜냐면 어떻게든 굴곡 동작이면은 그 모양에 맞게끔 이 날개뼈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 후방경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팔을 이렇게 드는 게 굴곡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양에 맞게 견갑골도 이렇게 따라가줘가지고 하각이 앞으로 올라가는 게 후방경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이 커플 모션에 대해서 좀 안 익숙하신 선생님들이 커플 모션을 조금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사실 뭔가가 움직이면은 인근에 있는 구조물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거 갑자기 지금 생각난 말인데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어느 정도 좀 동의하시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견갑골에서 이렇게 후방경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흉추도 같이 이렇게 익스텐션의 움직임을 만들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흉추의 익스텐션을 우리 요추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을 하면은 사실 움직임의 전체적인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굉장히 동작을 편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코어가 액티베이션 되지 않는다면은 팔을 앞으로 들어서 견갑골이 후방경사가 되고 흉추가 익스텐션이 될 때 허리도 같이 요추도 익스텐션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허리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 반대로 복부를 눌러주면서 이 적절하게 복행근이 개입을 할 여지가 생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움직임 각이 굉장히 커져서 내가 허리를 뒤로 제꼈다라고 하면은 복직근이 일을 훨씬 많이 하겠지만, 적절하게 무게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압박을 하는 상태에서 미세 가동 범위로 익스텐션에 대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복행근이 조금 더 자세 조절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랙 포지션을 딱 세팅한 거예요? 그렇죠. 거예요? 진짜로? 예. 근데 재밌는 게 백렉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백렉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바벨이 뒤에 있으니까 무게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당연히 그럼 또 이 익스텐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안티로 복행근이 쓰이긴 하겠지만 가장 큰 합력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익스텐서에 대한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프론트랙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 속근육은 큰 가동 범위보단 작은 가동 범위에서 실시간으로 사투를 벌일 때 더 일을 많이 하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세 조절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아니면 다른 코어 운동들은 갔을 때 이 모멘텀의 크기 변화가 시시각각 엄청 크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너의 코어들도 물론 일을 하지만 글로벌한 아이들이 훨씬 더 먼저 지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회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기회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높은 강도로 코어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프론트랙 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 프론트랙 캐리가 복근이 힘이 들어가는 기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렉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팔꿈치를 앞으로 들어주면은
이 동작을 돕기 위해서 견갑골이 후방경사가 되고 그 후방경사를 돕기 위해서 흉추에서의 익스텐션이 만들어지고 그 흉추의 익스텐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요추도 익스텐션을 하려는 어떤 습관적인 모습이 있을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복행근에서 어떤 힘을 굉장히 많이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덤으로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무게가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복압을 형성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굉장히 장황하게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프롬트랙 치고 배 안 내밀고 서 있으려고 하면서 무게를 점점 올려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배 안쪽에 밥통이 꽉 하고 눌리는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좋습니다. 내일 바로 한번 해보시나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캐리 한다면은 이제 캐틀벨 이제 사이드에 양옆에서 들고 바운스 워킹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그쵸. 으로는 사실은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이야기한 게 이런 뭐 반사라든지 이런 개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흉추라는 그 구조물 자체가 사실상 이 신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리 적합한 관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시상면에 대한 움직임이 잘 나타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어찌 보면 이 외력으로 뭐랄까 그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좀 막아내면서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값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저는 오히려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동작 해보니까 생각보다 또 어디에 효과가 있냐면 중둔근이 진짜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등등등. 이게 뭐 이게 중둔근인지 소둔근인지 모르겠지만 엉덩이 바깥쪽이 진짜 찢어질 것 같은 게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순간순간 한 다리로 120kg 바벨을 버텨내야 되는 모멘트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걸으면서 진짜 엉덩이 옆쪽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약간의 뭐 디스크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디스크가 반듯하게 뒤로 터지는 것보다는 후회측으로 많이 터지니까 그리고 고관절의 어떤 이 레터럴의 이 관상면상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이 만약에 진짜 이런 중둔근이나 이런 애들이 안정자 역할을 잘 못하면 척추에서 좌우로의 전단력이 좀 보행을 하면서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앞서서 무게 말해줬잖아요. 원RM에 대략 한 90에서 95% 정도로 세팅하고 걷게 되면은 굉장한 큰 그 압을 좀 느껴볼 수 있을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그렇게 짊어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한 퀘스트일 수 있어가지고 무게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조절만 조금 처음에 좀 잘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그 프론트랙 포지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뭐랄까 팔에 대한 그 팔꿈치의 플렉션 이 각도 자체를 만드는 거를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동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수정을 하는 혹은 좀 대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없을까라는 또 질문이 좀 생기네요. 아,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죠. 사실 제가 지금 그 택티컬 리프팅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원래는 클린에 대한 내용이 제가 빼놨었거든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클린이 결국 그 바닥에 있는 바벨을 들어서 프론트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건데 손목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강의가 진도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숙고를 한 끝에 이번 강의 때부터 완전 이 좀 내용을 개편을 해가지고 이제 클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뜬금없지만 여러분 그 클린을 공부하고 싶다면 택티컬 리프팅 베이직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일반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르치는 대로 가벼운 무게부터 점진을 하게 되면은 손목은 굉장히 뻣뻣한 관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계세요. 제가 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PVC 파이프라고 이제 역도 운동할 때는 이걸로 워밍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로 프론트랙 포지션을 걸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프론트 스쿼트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프론트랙 그 캐리는 괜찮은데 이거는 렉이 안 걸려요. 왜냐면은 얘 무게가 눌러주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프론트랙 포지션을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 어느 정도 자기가 백스쿼트 무게를 좀 많이 올려놓으시고 그 백스쿼트 무게의 원RM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무게의 한 3분의 2에서 반절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벨이 손목을 알아서 묵직하게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가동성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일단 들어봐라. 알아서 눌러준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제가 좀 많이 배웠던 장유태 선생님, 그 프리포먼스 장유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도 중에도 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고관절 발목 스트레칭은 고중량 스쿼트라고. 왜 그냥 80kg 바벨 스쿼트 들면은 원RM 80%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긴 하지만 사실 막 그렇게 나한테 피로를 한두 번 한다고 하면 피로를 주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80kg를 들고 하단에 제일 깊은 데 앉아가지고 쭉 앉아있으면은 그 근근한 무게로는 자극할 수 없는 이런 인대나 건들이 천천히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래서 그 유태쌤은 로디드 스트레칭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스트레칭이 되지 않는 부위들을 스트레칭 시킬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무게를 걸어서 스트레칭을 시켜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하프힐링에서 그 발목 모빌리티 많이 하는데 사실 그냥 그거 앞으로 무릎 민다고 해가지고 발목 뭐랄까 가동성이 늘어난다 혹은 가동성을 내가 만들고 있다라는 그 느낌 자체를 주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어찌 보면 무게를 올려놓기도 하는데 근데 그 무게를 올려놓는 것도 뭔가 좀 어느 정도를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잘 못 받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그거 딱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도 손목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잠깐 기다리시면 스트랩을 가지고 요 가동성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오늘은 코어 트레이닝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어 트레이닝 중에서 프론트랩을 한 상태로 워킹을 하는 그러한 이제 트레이닝 방법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어떻게 조금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파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 스트랩 현장에서 많이들 쓰시죠? 요거, 쓰죠. 예. 요거를, 근데 이게 역도 스트랩이라 이렇게 닫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익숙한데 일반 웨이트 스트랩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르죠?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게 이제 고리로 고정이 안 돼 있고 그 고리를 끼우죠.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네. 근데 얘로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트랩으로.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들면 돼요. 이런 손목 가동 범위가 안 나와도 이렇게 양쪽으로 프론트랙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사실 그 골반 저근에 대한 내용까지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프론트랙만 해가지고 거의 시간이 다 끝났네요. 한번 정리 한번 쭉 해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중에서 복행근 운동으로 제일 많이 통용되고 있는 운동이 그 할로잉 또는 드로잉이라고 해서 배꼽을 이제 등 쪽으로 끌어당기는 운동이고 그 운동이 제일
이제 연구를 했던 권위 있는 학자는 폴 허지스라는 이제 호주의 물리치료사가 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움직임을 할 때 복행근이 활성화가 늦게 되더라. 그래서 배꼽을 끌어당기니까 이 복행근의 근전도가 올라가면서 그런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요통이 좀 덜 하게 되더라. 라는 걸 착안해서 할로윙이랑 드로잉이 필라테스나 요가 또는 재활치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됐는데 이 운동이 초기 재활에 통증을 잡는 데는 좋은 운동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꼽을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연습이 될 가능성이 적어서 운동이 적응은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간의 학습 효과는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적응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잠깐의 변화를 적응이라고 하고 그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장기간으로 적응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운동 효과가 이어지는 것을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이 되려면은 그 운동과 유사한 환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놓여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할로잉보다 이 뭔가 무거운 거를 앞으로 프론트랙 포지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프론트랙 캐리를 하게 되면은 이 프론트랙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상완골의 굴곡 그리고 그 상완골의 굴곡을 만들기 위해서 견갑골의 후방 경사 견갑골의 후방 경사를 만들기 위해서 흉추의 신전이 일어나는데 이 흉추의 신전을 요추의 신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복행근이 조절하면서 막아줄 수가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랙 포지션을 만들기 어려운 분들은 어느 정도 무거운 무게로 오히려 시작을 했을 때 손목에서 그 무게에 눌리면서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너무 버거우신 분들은 스트랩을 가지고 프론트랙 포지션을 만드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잘 안 되면은 사실 덤벨이나 캐틀벨 들고 하셔도 됩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덤벨을 묵직한 거 들고 하셔도 되고 근데 확실하게 바벨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무게로 하는 것보다는 코어 액티베이션 되는 느낌이 조금 적을 수는 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그럼 무거운 바벨 들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이 숙여지는 각도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복행근이 충분히 활성화가 되기 전에 이 겉에 있는 글로벌한 머슬들이 먼저 지치면서 충분히 복행근을 노출을 많이 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운동 영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 네. 한번 그래서 이렇게 언렉을 해서 무거운 무게를 들고 너무 허리 꺾지 않고 걸으려고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이 복행근이 어떻게든 복압을 유지하는 능력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압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과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이 동작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거 앞에 달리기나 버피 테스트 같은 유산소 동작하고 결합을 하면은 굉장히 숨찬 상태에서 이 캐리를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호흡 기능적으로 연관된 컴파운드 세트를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복근 운동이나 허리 운동을 따로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캐리 운동을 해도 이 척추 중립에 대해서 더 피로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더 프로그레션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재밌다. 오늘은 이제 좀 심부에 있는 근육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복행근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좀 강력한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거고 어찌 보면 이러한 심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코어에서도 글로벌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재영쌤 훈련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제가 하고 이름 뭐였죠? 그때 DHC 셋업이요? 맞아. 네, 글로벌한 근육군들도 당연히 중요한데 오늘 한 이야기한 부분은 어찌 보면 더 심부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전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 운동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고중량 운동 1RM 가까운 이제 무게로 어프로치 할 때 다들 브레이싱 한 상태에서 호흡을 참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발살바 넣으면서. 많죠. 근데 이거는
들고 근근히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행근이 계속 타격을 입으면서 숨을 쉬면서 그 바벨을 어느 정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능력까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진짜 복행근의 어떤 브리딩 스트렝스랄까? 진짜로 이 흉곽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120kg 바벨을 밀어 올려야 되는 브리딩 스트렝스도 어느 정도 이 진짜 근데 뭐 들으셔서 감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해보면은 아 진짜 브리딩 스트렝스라는 느낌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팟캐스트 들어보신 여러분들은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심부에 있는 그 근육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 휴식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스쿼트 한 번 하고 뭐 1분 쉬고 다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쉬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심부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쉬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 말하는 게 이런 심부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잖아요. 잠깐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불이 켜졌어요. 이 순간에 이미 쉬는 시간은 다 뭐 세팅이 됐다라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본 운동 사이드에다가 같이 넣어주면서도 진행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일 바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쉬는 시간이 얘네들도 필요한 게 결국은 다른 근육 아마 제 생각은 그 동작을 하면서 글로벌 머슬이 지치기 때문에 휴식을 하는 거지. 만약에 글로벌 머슬들이 보조 배터리에 연결이 되어 있다? 프론트 레킬이 24시간에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힘들어 쉬어야 돼. 자, 아무튼 그런 다소 이 망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한 40분 정도 진행했는데 지금 들으신 분 중에서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답변 한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 광열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해보고 싶은데 아, 내가 일하는 근무하는 공간이나 운동하는 공간에서는 이 프론트랙 캐리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또 해볼 수 있는 장소가 또 있지 않나요? 그 지금 거의 뒤에 보이는 장소 아닌가요 혹시? 아, 여기가 어디죠? 맞습니다. 그 저희 신길선수촌이라고 해가지고 평일에는 이제 지도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스킬적인 부분도 조금 교류하는 그러한 뭔가 만남의 장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협회 인스타그램 보면은 스토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데이 클래스도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경험해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프팅 관련해서는 지금 보이는 재영 선생님한테 가면은 네,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일 다 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질문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네. 그래도 한 30초 기다릴까요? 아, 뭐 15초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오늘 이거 홍보를 사실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당일날 해가지고 아, 우리 제가 근데 미리 주제도 좀 미리 공지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참고로 진짜 생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 사실 어제 밤 12시 넘어서 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냥 이렇게 라이브 하니까 오히려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이렇게나마 얼굴 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표현해야겠죠? 맞습니다. 오케이. 질문 없는 것 같다. 이제 종료하실까요? 네, 오늘 그래도 8분이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와주시고요. 재밌으셨으면 동료 선생님들한테도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들으러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누적으로 몇 명 왔을까요? 재영 쌤. 기대됩니다. 좀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끄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